안녕하십니까. 해양시대의 독도 그리고 안용복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대구 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김병우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의 키워드는 해양시대, 독도, 안용복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촬영한 독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아름다운 섬 독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독도의 탐방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독도 영토 주권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독도에 가서 현장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왜 해양시대의 독도 그리고 안용복인가? 이는 역사와 문화 창조의 중심 무대의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고대사 하면 서양의 로마 시대를 기억하시죠? 흔히 팍스 로마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역사의 중심 무대는 로마였고 당연히 지중해였습니다. 그러다가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지중해가 역사 무대의 중심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 시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대가 옮겨져다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등장하면서 세계는 더 확장되게 되고 근대해지면서 태평양이 중심 무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문화 창조의 중심 무대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을 거쳐 태평양 시대로 넘어온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결하면 우리는 대륙이 아니라 해양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양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해양 자원이 아마 국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양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다가 바로 미래 문명의 통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우뚝 서기 위해서라도 해양 실크로드를 새롭게 개척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동북아의 평화가 세계 평화와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오면 그런 평화의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일본에 의한 우리나라의 독도 침탈이라고 보여집니다.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우리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새로운 해양 시대를 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뿐만 아니라 바위섬이 갖는 해양 영토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침탈당하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국을 살펴보세요. 가까이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러시아로도 진출할 수 있고 일본으로도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으로 뻗어갈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양 진출이 바로 우리의 미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도는 서도와 동도를 중심으로 약 89개에 해당하는 작은 바위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도의 전체 면적은 약 18만 7천여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흔히들 기억하기 쉽게 말하자면 축구 경기장 2개 크기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1905년 러일 전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러일 전쟁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이것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도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독도를 침탈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아쉽게도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인접한 해북 및 해양의 광물과 수자원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한국의 주권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또 우리 영토인 연안 수역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선언한 해양 주권 선언이었죠.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빌미로 항의와 함께 독도 침탈을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도 영토 문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무단으로 독도에 상륙해서 팻말을 심기도 했고, 심지어 일본의 순신선은 우리나라 독도 의용대와 함께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그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는 1954년 우리 정부는 한국영이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겨서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영이라고 새겨진 이 바위 암각화는 현재 독도에 3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후에도 2005년부터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독도 침탈을 이어져 오고 있고, 심지어 매년 발행되는 외교 청소와 국방 백서를 통해서 일본의 고유 영토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세계를 향해서 선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 다시 말하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는 물론이고 팔도 지리지, 동국 여지 성남, 고려사, 신정 동국 여지 성남 등은 물론이고 일본인들이 기록한 자료도 사실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인이 기록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최초의 문헌은 1667년에 나온 언주시청 학기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가 그들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사실로 증명됩니다. 이 외에도 죽도기사, 죽도고, 인부연표, 죽도도래 유발 기공서 등의 문헌에 조선인 안용복 행적은 물론이고 영토 분쟁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 일본에서 새롭게 발견된 원록구 병자년 조선주 차관 일권지 각서에는 조선인 안용복이 옥기섬에 도착했을 때 옥기섬 관리와 담화한 내용, 다시 말하면 일본인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바로 강원도 소속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증거로 조선지 팔도라는 지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일본 관리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영토 분쟁은 이때 일단락된 것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안용복 행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을 일단락 짓도록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용복은 일본의 에도 막부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알게 해야 했고, 또 에도 막부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안용복은 1693년 고기를 잡기 위해서 울릉도에 갔습니다. 거기서 불법으로 어로 행위를 하던 일본인과 충돌이 되었고, 그래서 일본인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서 일본으로 끌려 갔다 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울릉도 영토 주장을 분명하게 했고, 또 영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울릉도 쟁계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다케시마 일건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안용복이 영토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안용복은 1696년 재차 울릉도에 갔습니다. 또다시 일본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안용복은 일본 어민을 향해서 송도는 자산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분명히 영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도나 자산도는 바로 독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인을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범에 대해 분명하게 항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안용복 이러한 행적은 숙종실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앞서 언급한 일본인들의 기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근대 정부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자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최종 결정의 지령문을 확인하여 공문서로 내무성에 내려보냈습니다. 내무성은 태정관의 지령문을 1877년 4월 9일자로 시마네 현에 내려보내서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태정관 지령의 내용은 부미한 취지의 죽도의 일도의 건에 대하여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대 정부의 공식 문서에 기록된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문서에도
독도는 우리 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임이 증명되며 당연히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안용복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토 침탈에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존재가 바로 안용복입니다. 안용복은 실존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이 낱낱이 일본의 고문서는 물론이고 지방 관하의 공식 문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안용복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용복이 있는 한 일본은 독도 영토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갈 때, 그러니까 1696년 2차 도일 때 타고 간 배입니다. 복원해서 부산 동래 개항기념관에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안용복이 영토 소송을 위해서 일본에 건너갈 때 타고 간 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용복은 사실 일개의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동네 좌천동 출신입니다. 현재 생가트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조만간 재개발될 예정이라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용복은 한때 좌수영 소속의 능로군으로 복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어에 능통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조선 어민의 삼터인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인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은 진정한 조선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조는 안용복 같은 사람은 어찌 혹을 서린 인물이 아니겠느라고 극찬했습니다. 그 전에 성호 이익 선생은 안용복을 영문 호글로 평가했습니다. 조선 후기에서 지금까지 안용복에 대한 평가는 이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용복은 평범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안용복은 외교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양반도 아니었고 관료는 더더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은 자신의 삼터가 훼손되고 침범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국가의 중대사를 해결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될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배계급이라고 하면은 나라에서 떠들고 난리가 나지만은 일반 국민이 하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의인이니 모범 시민이 하며 축혀 세우기는 합니다. 안용복은 다행스럽게도 부산의 사적 수영공원 안에 수강사를 세워서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 인문학 교실을 개설해서 독도 문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은 현장 탐방을 하는데 반드시 들리는 곳이 바로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는 수강사와 안용복 동상입니다. 전년도와 그 전년도에 대구 시민들과 함께 수강사를 찾았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독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동도에서 바라본 서도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서도에서 바라본 동도의 모습입니다. 갱이갈매기가 탐방객을 언제나 한결같이 반겨주고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는 사실 바다 속의 육지 공간입니다.
물론 바다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섬을 영어로 하면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아일랜드의 IS는 물을 의미합니다. 랜드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둘러싸여 있는 육지 공간입니다. 바다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하면 독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바다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독도는 정말 소중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한일 외교가 벼랑 끝에 몰린 오늘의 한일 관계를 보면서 안용복 같은 시민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강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동해안의 영토 분쟁, 다시 말하면 일본이 더 이상 독도 침탈을 자행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독도 수호는 결국은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각자가 현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